자, 시작해봅시다. 처음에 도형의 방정식, 두 점 사이의 거리. 짜자잔, 두 점 사이의 거리. 다 그림 알죠? 자, 좌표 평면을 시켜놓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로 증명하냐면, 여기 A점, x1, y1과 B점, x2, y2는 우리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는 거는 뭐로 구하죠? 피타고라스 정리 통해서 구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그림, 요 길이가 x1 빼기 x2의 절대값. 뭐가 큰지 모르니까 요 길이가 우리가 y1 빼기 y2의 절대값 위아래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곱해서 더한 게 요 AB의 길이가 되겠죠. AB 길이. 요거. 그래서 두 점 사이에 AB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탈출하죠?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 피타고라 정리가 되겠고, 루트만 씌워주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제곱할 때 이제 절대값은 탈출한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처음에 푸는 거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뭐 너무 쉬운 공식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곧바로. 개념이 초반에 별로 없어요. 자, A, B 사이의 거리 16번에 보면은 유형 1번에 보면은 두 점인데 어디에다 미수 줬죠? 좌표에다가 미수 준다. 좌표에다 미수 줬 된다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요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랑 얘 사이의 거리니까 뭐 여기서 뺐다 쳐. A 플러스 1에서 3을 빼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3을 빼면 마이너스 5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놓은 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고, 이게 몇이다? 5루트 2다. 이게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25, 그 다음에 제곱하면 50이 돼서 넘어가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겠고요. 29에서 50을 빼니까 마이너스 21이 되겠고, 뭐 인수분해도 되겠지만 두 군의 합을 구하겠으니까 근과 계좌관계를 써서 4라고 써도 되겠죠. 상관이 없겠죠. 굳이 뭐 인수분해 안 해도 되겠죠. 두 군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A 값의 합. 근과 계산계 쓰면 되겠습니다. 다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들이 되겠고, 그러니까 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뭐 어렵냐? 이거 뭐 어려우면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되겠죠. 거의 뭐 인문계 고등학교에 올 이유가 없죠. 뭐 어려운 공식은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봐봐, 내가 저번에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지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중학교 때는 그냥 도형 자체로 풀어. 좌표 평면을 안 시킨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도형 그 자체로 푼다고. 근데 고등학교 때 오면서 이제 데카르트가 해석 기하학이라고 내놓으면서 다 도형을 어디서 풀고 있어? 다 좌표 평면에서 풀고 있어.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푼다는 얘기는 가장 핵심이 뭐냐? 좌표를 주겠다는 거야. 좌표를 부여하겠다는 거야. 근데 좌표가 몇 개 있죠? 총 몇 개 있습니까, 은희야? 좌표가 몇 개 있어? 너무 좌표 몇 개 있는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좌표 너무 어려워, 이거? 두 개. 결론은 두 개의 좌표를 부여하는 게 좌표 평면화한다는 게 되겠고, 근데 모르는 좌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미는 어떻게 해? 모르는 좌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삐져서 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좌표를 부여하지 않았어. 그 다음 좌표를 무조건 부여해야 되는 거야. 좌표가 부여가 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이 파트예요. 그럼 봐봐. 만약에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게 어려운 문제냐? 20번 같은 문제가 되는 거겠지. 20번이 왜 상문제가 됐냐? 너희들이 배웠던 거를 통해서 뭐를 부여해라? 좌표를 부여해라. 그 얘기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20번을 한번. 어떻게 내가 좌표를 부여할 것인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뭐 좌표만 부여하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공식대로 가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게 없죠. 공식대로 가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계산인데. 그래서 20번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좌표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좌표를 만들 것이냐.
자, A라는 점의 속력은 3이에요. 3. 3씩 이동한다 그랬고, B라는 점의 속력은 몇 초 4의 속력으로 이동한대. 1초에 3.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어. A가 여기까지 이동했어. 이때 A 좌표는 뭐냐? 만약에 T초였다고 쳐볼게요. T초. T초였다고 치면은 1초에 얼마씩 이동한다고요? 3. 그럼 이동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 뭐가 되는 거야? 3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알겠지만 밑으로 내려왔지.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어느 좌표 영향을 준 거냐, 태민아? x야, y야? y. 그럼 왜 y 좌표에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는 거야. 뭐 당연히 이 정도도 모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a 좌표는 0, 시작점이 뭐죠? 10이었지, y 좌표가? 10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 거야? 3t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빼주면 되겠어요. 이거예요. 이게 좌표 평면화 시킨 거예요. A 좌표를 t초 후에 좌표가 어디에 있냐? 그럼 얘는 t초 후에 어디 있냐? t초 후에 초당 얼마씩 이동한다겠죠? 1초에 4니까 여기가 와있으면 B는 4t가 될 거예요. 이 이동거리가 뭐가 된다? 4t가 된다는 거죠. 초당 4씩 움직이니까 t초 후에는 4가 되는 거죠. 4t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B 좌표는 뭐가 되겠냐? 우리 은희야. 이게 뭐가 되겠어? 4t, 0이 된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X좌표가 바뀌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더해주면 되겠고 왼쪽으로 가면 빼주면 되겠죠. 시작점은 0이었기 때문에 0 플러스 4t가 돼서 4t가 됩니다. 시작점이 0이었기 때문에 0 플러스 4t가 된 거야. 만약에 2였어. 2 플러스 4t가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야. 좌표 평면화 시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뭐 구하는 문제죠? 우리 보니까 A, B 사이의 거리에 뭐죠? 문제가? 최소값을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물어봤죠? 그럼 뭐 뻔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이 되는 문제겠죠. 아직 한수의 기하도 안 배웠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최대 최소 문제는 다 어디로 간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간다는 게 뻔한 문제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요 t초 후에 A, B 사이의 거리는 x좌표끼리 빼요. 4t에서 0 빼니까 4t의 제곱이 되겠고요. y좌표는 여기서 이렇게 빼면 3t 빼기 10의 제곱에서 루트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A, B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루트 안에 있는 게 t에 대한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가는 거죠. 요 안에 것만 신경 써주면 요 안에 거를 우리가 뭐 ft라고 할까요? 그럼 ft는 루트 안에 있는 거는 16t의 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 3t 제곱은 9t 제곱 곱한 다음에 2배니까 마이너스 60t 플러스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25t의 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00이 되겠고 아래로 블록이겠고요. 대칭축 언제냐? t가 몇일 때냐? 우리 서우야? 얘 대칭축 몇일 때야? t 아래로 블록인데 t 몇일 때 대칭축? 몇일 때죠?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0으로 나누겠죠?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5분의 t가 5분의 6일 때가 최소값이 됩니다. 대입해요. f 5분의 6이 최소값이에요. 그럼 25분의 36이니까 25 곱하기 25분의 36은 36. 5분의 6 넣어주면 12 곱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72 더하기 100이 돼서 마이너스 36이니까 64가 됩니다. 최소값은 루트 64가 되는 거겠고 루트 64는 몇이 되는 거죠? 8이 최소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몇 초일 때 최소가 나온다고? 몇 초? 몇 초일 때? 5분의 6초. 5분의 6초일 때 거리의 최소값은 몇이 된다? 8이 된다. 그래서 좌표 평면화 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결론은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적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뭐 뻔한 문제로 대부분 가요. 뭐 이런 게 이제 상문제라고 내는 거죠. 좌표 네가 x좌표 y좌표 헷갈리지 않게 잘 할 수 있냐?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x좌표 y좌표 헷갈려.
그럼 망한 거야. 이번 단어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아니, 좌표부터 흔들리는데 뭐 뒤에 잘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어려운 문제 아니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여기 보면 알겠지만 P라는 점이 있는데 다 좌표평면을 시켜놨죠. A라는 좌표는 1,-2, B라는 좌표는 5,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좌표가 A, B가 되겠고 이 A, B가 어디에 있냐? 이게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는 걸 알려주겠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미지수가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미지수가 몇 개냐? 우리 서우야? 미지수 몇 개죠? 2개죠. 결론은 식 몇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2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식이 뭐냐? PA랑 뭐랑 같다? PB랑 같다.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식이에요, 이게. PA, PB. A를 두 번 썼, B를 두 번 썼죠? 첫 번째 식입니다. 2개씩 나와야 돼요. 이 2개니까. 두 번째는 뭐야? 얘가 얘 위에 있대.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하겠죠? 대입해요. 당연하겠지만 X좌표는 X에다 대입하고 Y좌표 Y에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럼 B는 A 플러스 1이다. 두 번째 식이에요. 연립하면 나오는 거죠. 끝난 문제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죠. 맞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PA는 A, 제곱해서 똑같다 할게요. 제곱해서 똑같은 거니까 탈출하면 PA는 A-1의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PB는 이렇게 되겠죠? A-5의 제곱 B-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사실 보면 연립 2차 방정식인데 그래서 이제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2만 집어넣으면은 소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개하기 전에 넣읍시다.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B 자리에 누구 넣을 거라고요? 여기다 A 플러스 2 넣을 거야. 여기다 뭐 넣는다고요? A 플러스 2 넣을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될 거야. A 마이너스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 A 마이너스 5의 제곱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없어져요. 깔끔하죠? 연방은 없어지는 거 보이죠? 똑같아요. 없어요. 안녕. 자, 이제 정리할게요. A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9가 되겠고, 좌변은,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돼서 A제곱도 사라지겠죠? 넘어가면 16A는 넘어가면 16이 나와서 A는 몇이 나온다? 1이다. A가 1이면 B는 뭐다? 2다. 좌표가 나왔죠. 끝. 뭐 어렵지 않죠? 연립방정식 문제.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답은 5가 된다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미지수가 몇 개냐? 이거야. 그럼 미지수 개수만큼 뭐를 뽑아내야 된다, 태민아? 뭐를 뽑아내야 돼? 식. 그 식을 뽑아낼 때 쓰는 게 뭐다? 그게 개념이에요. 그게 문제에 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과 조건을 적절히 활용해서 식을 만들어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다? 연립방정식을 뭐 하는 거다? 풀게 되는 거죠. 미지수가 한 개짜리만 아닌 경우에는 다 연립방정식을 풀게 돼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못 풀면 일단 뭐 고등학교 수학은 할 게 없어요. 왜냐? 다 구하면 뭐합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맞아도 틀려. 계산 못하면. 맞아 틀려. 틀린 거잖아. 끝난 거잖아. 뭐 10 뽑아내면 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지수 개수를 항상 잘 봐야 돼. 몇 개인지. 그래서 그것만큼 식을 주어진 문제에서 뽑아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을 볼까요? 한번. 또 상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 태민아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거냐? 25번을 딱 봤어. 네가 뭐 해야 될 것 같아? 네가 어때?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25번을 봐서 뭐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이 좌표를
부여하는 거야.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좌표를 부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원점으로 봐서 A 건물, B 건물, C 건물을 어떻게 좌표를 부여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기본적인 도형의 문제를 풀 때 기본인 거지. 좌표 분반을 시키는 거야. 웬만한 문제들은 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A점을, A라는 거를 마이너스 1,0으로 부여한다고 치면 B는 뭐가 되냐? 3,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냐면 0,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좌표평을 하나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분수대를 지어. 분수대를 내가 P점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분수대를 P점. 그러면 어디 있는지 X좌표도 모르고 Y좌표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서로에 어떻게 해야 되죠? 미지수를 놓는 거죠. 또 P좌표를 놔요. 뭐 대충 여기 어딘가 있다고 볼까요? 느낌상 P좌표를 A, B라고 놔요. 그러면 이 A, B로부터 이 세 군데에서 이루는 길이가 다 같은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잘 볼게요.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사실은 잘 보면 알겠지만 외심 찾는 문제랑 똑같아요. 뭐 찾는 문제랑 똑같다고요? 외심. 왜냐면 이 세 점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삼각형.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심을 찾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뭐냐? 식을 두 개를 뽑아내는데 식이 어떻게 두 개가 나오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PA, PB, PC가 같다. 이게 식 두 개 준 거예요.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PA랑 PB 같다. 그 다음에 뭐랑 같다? PB랑 PC 같다. 이렇게 풀어서 연립해서 이제 푸는 거죠. 이게 두 점사의 거리공식만 쓴 거야. 근데 나한테 배운 친구들이라면 이렇게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아이씨.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뭐 구하는 문제랑 똑같다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니까 외심 구하는 문제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뭐를 구해라? 외심. 그러면 우리가 외심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외심을 삼각형에서 외심 찾는 가장 기본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맨날 그림 그려보라고 했는데 안 그린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삼각형에서 외심을 찾는 방법은 뭐냐? 이게 외심 문제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떻게 찾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삼각형 외심 찾는 거. 나 기억한다. 나 도형 열심히 그렸다 집에서. 아무도 없나요? 이게 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위에 있습니다. 자, 외심이라는 건 어디 있다고요? 세 변의 뭐 위에 있다고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있어요. 이게 외심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형을 잘 못하거든요? 애들 도형을 잘 못하는 거 보면 뻔해요.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니까? 맨날 뭐 하고 있어? 계산만 하고 있어.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원래, 야, 당연히 도형의 기본이 그림인데, 그림도 잘 못 그리는 놈들이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냐면, 게임을 하는데, 이런 거야. 게임을 하는데 튜토리얼도 안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그냥 막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수학 공부를 시켜보면. 도형의 기본은, 외심 어떻게 찾냐? 좀 잘 보세요. 이게 외심이야. 대충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 외심에서 다 뭐가 나오냐? 원의 중심에서 이게 다 변의 길이 같잖아. 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뭐가 나온다고? 이등변 삼각형. 그 얘기는 이게 다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 돼요. 합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랑 같아지는 거야. 여기서 내리면 수직 이등분이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여기 내리잖아? 수직 이등분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심을 찾는 거는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근데 여기서 크리티컬 힌트가 있어. 이 변을 봐봐. A, B 보여? 이거의 수직이등분선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A, B가 한 X축에 있기 때문에 요거 X는 뭐 위에 있게 되는 거야? 수직이등분선이 X는 1이라는 거야. 이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1이야. 그래서 여기 위에 X는 1 위에 무조건 뭐가 있다? 외심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X 좌표는 벌써 알았다고 우리가. A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 1이라고. 그러니까 계산할 때 엄청 편한 거야. 벌써 하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게 X는 1이니까 A 좌표가 1인 거야. 그러니까 벌써 문제 풀기가 되게 쉬운 거지. 그러면 여기 1인 게 나왔잖아. 그럼 이제 P가 1, B가 된 거야. 그러면 얘의 길이랑 이 길이 같다라고 해서 풀면 끝나는 거야. 두 개까지 벌써 하나가 사라졌잖아. 미지수가. 엄청난 이득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 1, B랑 요거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1 빼기 2니까 PA 길이랑 PB가 같다는 걸 써볼게요. PC라고 볼게요. PA, PC라고 써볼게요. 이걸 쓰면은 1 빼기 1이니까 2의 제곱, B의 제곱 이게 되겠고요. 루트가 되겠고 PC는 여기서 여기 빼는 거야. 그럼 1의 제곱, B-1의 제곱 B까지 나와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해서 풀어도 돼. 괜찮아. 똑같은데 뭐 계산이 이게 별로 안 예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게 외심 구하는 문제고 수직임수 교점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져요. 자, 양변 제곱하면 4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1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이 되겠고요. B제곱 없어지겠죠. 넘어가면 2B 1, 1인데 넘어가면 4 빼니까 마이너스 2. B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P의 좌표 1,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점사이의 거리는 마이너스 2에다 대입하면 뭐 나오는 거야? 루트 5 몇이 나오죠? 루트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리 다 루트 5예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루트 5다. 주점사 공식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거리 공식 쓰면 나오겠죠? 각 지점 사이의 분수대와 다 루트 5로 일정하게 나옵니다. 외심 구하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쓸 수 있으면 다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주는 건데 잘 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야 돼요. 일찍 오라고 했지? 야, 10분씩 일찍 와서 공부하고 있으라니까. 뭐 맨날 이렇게 늦어. 자, 요렇게 된 거. 자, 잘 봐. 이거의 최소값이야. 자, 얘는 절대 못 푸는 방정식이야. 절대 못 푸는 최소값 문제야. 왜냐면, 루트 안에도 미지수 2개 2차식이고, 루트 안에 2차식이야. 못 풀어. 이거 만약에 풀리려면, 여기서 어떤 상태가 돼야 돼? 루트를, 어떻게 해야 돼? 루트를 탈출해야 돼. 탈출하게 되면 A와 B와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루트가 탈출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게 제곱에서 탈출하잖아? 그럼 2차식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되는 거고, 이게 루트를 못 탈출하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 우리 서우야. 탈출 못하면. 이거는 그래프로 무조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수식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만 보고도 벌써 이거는 수식적으로 문제 풀 수 없겠다. 이거는 그래프로 푸는 문제구나.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움직이는 점이 P라는 점이 A, B인 거야. 그때 얘는 원점이랑 거리고 A라는 거리고 요게 뭐야? B점이 1, 3이라고 하면 요게 의미하는 게 P랑 A와의 거리인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P와 B 사이의 거리인 거야. 이거의 최소값을 묻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0,0과 어디에 있냐? 1,3에 있는데
A점이 0,0에 있어요. B점이 1,3에 있어요. 그러면 봐봐. P는 무조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P는 요거 위에 있어야 돼. 요 직선 위에 무조건 P가 있어야 돼. P가 여기 있어야 돼. 그게 최소야.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 P가. 그래야지 PA 더하기 PB 하면 이 직선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P가 여기 위에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P가 이 직선이 없으면 이게 PA 더하기 PB야. 여기가 P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PA이고 이게 PB를 더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얘보다 무조건 커요. 자, 이 두 개를 더한 건 얘보다 무조건 커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최소야. 자, 직선 위에 이 선분, 이 AB 선분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P가 있어야 최소야. 야, 여기서도 상관없어. 아무 데나 있으면 돼. 아무 데나 있으면 돼, 여기 위에. 그러면 PA 더하기 PB 길이는 결론은 뭐가 되냐? PA, PB 최소값은 뭐랑 같은 거야, 결론은? AB 길이랑 같다, 안 같다? 같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그래서 이 문제가 뭐로 푸는 문제다? 그래프로 푸는 문제야.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예요. 이건 수식적으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루트 씌워진 것만 봐도 벌써 이렇게 의미를 알아야 돼. 이게 어떤 건지. 그래서 AB 길이니까 이거 뭐야? AB 길이 1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루트 10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얘랑. 28번. 풀어보세요, 한번. 자, 2학기 엄청 빨리 갑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계약했으니까 좀 놀아야지. 이러면 여러분 중간고사 보고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냥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냥 성적 올리려면. 그냥 오늘 수업 들었다. 계속 풀어요. 나와가지고 풀다가 다시 예제랑 다 풀어보고 대표 문제도 풀어보고 상문제도 풀어보고 집에 가서 숙제도 해오고 뭐 이래야지만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노력하세요. 노력하면 여러분들한테 결과가 올 것이고 뭐 다 놀고 싶겠죠. 놀면 뭐 다 똑같아요. 결과가 안 좋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는 더하는 게 좀 많아졌어요. 뭐죠? 더하는 게 좀 많아졌죠. 몇 개가 돼 있죠? 무려 길이가 몇 개 나온 것 같아? 4개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4개. 약간 이거를 약간 응용시켜 놓은 문제죠. 그래서 똑같아. P좌표를 A, B라고 잡으면 첫 번째, 얘는 뭐야? 0,0하고의 거리가 되고 얘는 뭐야? 3,4하고의 거리가 되고 얘는 뭐가 되겠어? C좌표라고 하면 6, -2. 얘가 D좌표라고 하면 얘는 뭐죠? 마지막으로 1,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의 최소값은 PA, PB, PC, PD의 뭐가 된다?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이 된다는 거죠. 좌표평을 시켜놓으면.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그래프로 푸는 문제예요. 그림으로 푸는 문제예요. 당연히 수식적으로 절대 못 풀어요. 이 최소값.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아무도 못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계 모양을 보고서 구할 수 있겠구나, 구할 수 없겠구나 나오셔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자, P좌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A좌표는 여기 있어요. 0,0에 있습니다. 자, B좌표는 3,4에 있어요. C좌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 6, 여기 있습니다. D좌표는요, 1,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을 때 대각선으로 갑니다. 자, 일단 PA랑 PC의 최소값은 요렇게 대각선으로 가서 요거 위에 있어야 돼요. P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요 선분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요 선분. 요 선분 위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PB랑 PD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PB랑 PD는 여기 선분 위에 있어야 돼. 득점이. 자, 요거야. 지금 두 개가 가고 있는 거야. PA랑 PC는 여기 선분 위에 어딘가에 P가 있어야 되겠고, PB랑 PD. 저 파란색으로 할까 그랬나? 녹색으로 할까? PB랑 PD의 최소값은 여기, 요 위에 있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결론은 이걸 동시에 최소값이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디 위에 있어야 될 거냐, 하유라? 어디 있어야 돼? P가 어디 있어야 돼? 동시에 있으면. 여기 교점.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봐봐. 두 개를 낼 수가 있어. 일단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낼 수 있어. 그럼 뭐냐?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야.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지 지금? 자, PA, PC는 이 최소값은 AC 길이가 돼. 요거의 최소값은 AC 길이가 되는 거고, 이 PB랑 PD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요거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BD 길이가 된다고, 최소값이. 이해됐어? 근데 요거 두 개 더한 게 최소값이야. 그때 P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얘야.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낼 수 있어. 근데 뭐를 또 낼 수 있냐? P의 점을 좌표를 구하여라 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겠냐? 우리 태민아, 이거 P 좌표 어떻게 구해? 당연히 거리 최소값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가 되는 P 좌표를 구하라고 낼 수도 있어. 어떻게 구해야 돼? 그래 다 배운 거야. 야, 내가 설마 여러분들이 뭐 천재로 봐가지고 막 안 가르쳐준 걸 물어본다든지, 난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천재로 보고 있지 않아. 걱정하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천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은희야? 천재로 보고 있는 줄 알았어, 선생님이? 자, 잘 봐. 이게 두 좌표 나왔지. 직방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좌표 나왔지. 뭐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직방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교점 어떻게 찾죠? 직방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죠? 연립하면 나오는 거야. 당연히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이번 시험 범위 대부분 아마 집합까지 확률이 높아요. 뭐 좀 더 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좌표를 구하라는 것도 이번 중간고사 때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여기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지. 아직 직방을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거 구하라는 문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야. 누가? 선생님.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지. 아니 뭐 문제 있어요? 우리 성우야 이거 못 구해? 그럼 일단은 뭐 답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이 두 점 사이 거리 뭐죠? 6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40, 2루트 10. 얘는 2루트 10이긴 거예요. 요거 두 개는 2의 제곱, 6의 제곱. 2의 제곱, 6의 제곱 똑같죠? 2루트 10. 더하면 뭐가 된다? 4루트 10이 최소값이 돼요. 일단 뭐가 최소값이라고요? 4루트 10. 그때 요 좌표 구하라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 봐봐. 6 갈 때 2 떨어졌지.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요 직방은 뭐냐? x 증가량 2 증가할 때 6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3x야.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x 빼기 5가 되겠습니다. 얘랑 연방을 때려서 여러분들이 P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 좌표 나오면 기울기 구하시고요. X 증가량과 Y 증가량으로. 그 다음에 아무거나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방하면 3x 빼기 5랑 마이너스 3분의 1 x니까 넘어가면 3분의 10x. 넘어가면 5. 그럼 x는 5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2분의 3. 이 P좌표는 2분의 3, 여기다 집어넣자.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최소가 되는 P좌표는 요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됐죠?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해볼 수 있어야 돼. 왜냐? 우리 한 바퀴 돌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뒤에 것도 같이 물어볼 거라고. 왜냐? 중간고사 볼 때 다 같이 나올 테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막 문제를 막 다르게 바꿔서 막 문제 낼 거예요. 그냥. 그럼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루트 안에 있는 최소값이랑 제곱한 최소값은 문제 푸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루트 안에 있을 때는 그림.
제곱됐을 때는 뭐로 푼다?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푸는 거야. 자, 그게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유형 4번이 29번. 자, 29번을 보면요. A좌표가 나오고요. 4,1. B좌표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5가 나오겠고, X축 위에 P점이래. 그러면 A, 0이 되겠죠?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축 위에니까 Y좌표 0이에요, 무조건. 이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제곱.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곱이 됐으면 얘 제곱이 안 된 거야.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야. 푸는 결이 완전 달라. 제곱되는 순간 루트를 다 탈출하니까 무슨 문제라고? 최소값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됐나? 차함수의 최대차수밖에 없겠냐. 야, 배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차함수의 최대차수로 간다고 무조건 제곱이 되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웠으면 이거 제곱 됐냐 안 됐냐만 봐도 벌써 어떻게 풀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안 그려져야 돼? 그려줘야 된다고. 자, 이거 AP에 제곱하면 얘랑 제곱이니까 A-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의 제곱, 이게 AP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BP의 제곱은 요거 제곱이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0 빼기 5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A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나온다? 2차 함수가 나와요. 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1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4 더하기 25가 되겠고요. A를 내림차수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겠고요. 17에다가 29를 더해요. 46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대칭축 A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사분의 마사니까 A가 1일 때가 바로 최소가 된다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해였다가 뭐가 나오냐? 최소값 1을 대입하게 되면 2 빼기 4 더하기 46이니까 44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곱이 있냐 없냐 완전 다른 거야. 그냥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뭐 이런 쉬운 문제니까 3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31번 문제를 풀 때 풀어보세요. 31번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31번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나오겠지만 나오면 선생님 푸는데 몇 초 걸리냐면 2초도 안 걸려요. 이게 세점을 되게 많이 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점을 준다는 거는 뭐랑 연관되는 문제냐면 그림으로 봤을 때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 가지고 되게 많이 놀아. 진짜로. 그래서 32번을 푸는데 자, P좌표가 최소가 되는데 P좌표를 A, P라고 나와서 이게 A에 대한 2차 함수, B에 대한 2차 함수를 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PA 제곱, PB 제곱, PC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만약에 수식을 쓰면 P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 P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4의 제곱, B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겠고요. P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 돼서 A에 대한 2차식, B에 대한 2차식에서 A, B의 2차 함수로 가는 거야. 최대체수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사실은, 자, 알아나? 이거 길이의 제곱해서 최고조합 되는 거 있잖아. 이거, 이 삼각형에 뭐랑 같냐면, 무게중심이 나옵니다. 자, 이거의 최소가 될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무게중심이 돼요. 그래도, 알면 사실 이거 계산할 것도 없어. 다 더한 다음에 3 나누면 되기 때문에 겁나게 쉬운 문제긴 하지만 뭐가 나온다고요? 무게중심. 제곱해서 최소값 구하려면 그 P좌표는 뭐가 나온다? 무게중심이 나와요. 알아두시면은 좋아요. 생각보다 이거 은근히 나오는데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무게중심이니까 답은 1, 뭐가 나오냐면 더하면 3이 나와요. 답은 1, 3이에요. 벌써 알아요. 그냥 보자마자 나오죠. 무게중심 구하면 되니까.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X좌표 다 더해 3 나눠 3개 더했으니까 Y좌표 다 더해 몇 나눠? 또 3 나눠. 그게 이제 탄수의 평균을 구하는 게 무게중심 공식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뭐 아는 순간 계산도 안 해요.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무게중심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A제곱 A제곱 A제곱이 나와요. A 3A제곱이 나와요. 플러스 2A 마이너스 8A 2랑 8이니까 마이너스 6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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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3B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B 그 다음에 상수 1 4 16 36 1입니다. 여기서 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뭐 구하면 끝나는 거야? 대칭축 구하면 끝나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가 1이에요. 최소값이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18이니까 b가 3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이 나옵니다. 무게중심이 나오죠. 자, 2차 함수 채찍에서 두 번 쓴 거야. 여기서 뭐 뒤에 이제 떨거지들 뭐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대칭축 맨날 쓰면 되죠. 어차피 대칭축이 때 최소니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알면은 이 문제는 계산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완전 보너스 문제예요. 알아두면 좋은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에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는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한다면 이제 객구의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세 점을 줬죠. 뭐만 구하면 끝나냐? 세 변의 길이 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로 대박인세 맞아라 문제입니다. 대박인세 맞아라. 그래서 뭐 A, B 길이 구하고 B, C 길이 구하고 C, A 길이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4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0이 되겠고요. BC 길이 6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40 AC 제곱은 2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루트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랑 C의 길이가 같아요. 2등변 삼각형인데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성립해요. 뭐죠? 직각 2등변 여기 A가 90도인 각 A가 90도인 BC가 제일 긴 변이니까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길이 같으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성립했기 때문에 뭐 이런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 구하면 돼. 무슨 상품 물어보면. 자, P. 그 다음에 유형 6번, 36번. 증명을 할 때도 유용하다, 안 유용하다?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중선 정리를 증명할 건데, 중선 정리, 뭐, 파포스의 정리라고 부르는데, 좌표 평면만 잘 시키면은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A 좌표를 A, B, B 좌표는 마이너스 10,0, C 좌표는 10,0, 원점, M 좌표. 그래서 이렇게 중선을 그어요. A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다 연결한 거를 이걸 우리가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연결 중선이야. 이 세 중선의 교점이 나중에 이제 무게중심으로 연결되는 거죠. 중선이 뭔지 알아야 돼. 이게 중선이야. 다시 한번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에다 연결한 걸 우리가 중선이라고 부르겠고요. 이 중선 정리는 뭐냐? A, B의 제곱, 양쪽에 있는 변의 제곱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뭐랑 같냐? 2배의 이 중선 AM의 제곱 더하기 여기 B요. 요게 성립한다. 요게 이제 중선 정리가 되겠습니다. BM이라고 할까요? 뭐 BM BM을 합시다. 요게 중선 정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는 건 AB의 제곱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렇게 좌표를 부여하는 거야. 이쁘게. 계산하기 편안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좌표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잘 부여하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 공식이에요. 뭐 AB의 제곱은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겠고, AC의 제곱은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겠고,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AM의 제곱은 원점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겠고, BM의 제곱은 요게 C죠. C의 제곱이 되겠죠. 요게 성립하냐? 성립합니다. 이거 전개하시면요. A제곱이니까 2A제곱 나오겠고요. 가운데 거 없어져요. C제곱, C제곱 나와서 2C제곱 나오겠고요. B제곱, B제곱부터 2B제곱 나와서 우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선 정리가 좌표표만화 시키면 이렇게 쉽게 증명이 가능하다. 도형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증명들을 하물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까지는 사실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자, 이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거를 통해서 다 증명할 수가 있다 이거야. 좌표평면만 잘 시켜놓으면 좌표만 이쁘게 부여하면. 그래서 그 문제의 유형들이 유형 5번, 6번에 있는 거죠. 잘 안 나와요 사실은. 학교 시험에서 별로 낼 일이 별로 없긴 해요. 잘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뭘 연습하면 되냐? 여기 파트는 좌표를 부여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 뭐밖에 안 나오는 거다? 계산. 두점사의 거리 공식. 어려울 게 전혀 없겠죠. 넘어갈게요. 여기 뭐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은데. 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관련된 그 문제의 유형들 다 풀었어요. 이제 뭐로 넘어가냐? 내분점. 하유라, 내분점이 뭐야?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점과 점 사이의 내분점. 그러니까 내분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두 점이 있겠죠? 기준이 되는 두 점이 있으면 이 두 점을 뭐로 연결한다? 성분으로 연결해. 기준이 되는 A, B의 두 점을 성분으로 연결하면 여기 그려지겠죠? 이거로부터 이 A로부터의 거리, B로부터의 거리, 요 B를 이 점에 내분한다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이 길이 B가 3대 2였어. 그러면 요 점, 요 P점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 이 P점은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3대 2로. 이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를 우리가 내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요, 내분 자체가 뭔 말인지를 얘기를 못해요. 내분이 뭐야? 말을 못해. 그게 뭔 소리야? 잘 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잘 몰라. 내분이 뭔지를 몰라. 근데 뭔 또 외우고 있는 줄 알아? 하유라? 또 뭐는 외우고 있는 줄 알아? 내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외우고 있는 줄 알아? 공식을 외우고 있어. 아니, 공식 외우면 어디다 쓸 건데? 야, 그 점이 무슨 점인지도 모른다니까? 야,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몰라. 이름을 모르는데 내가 걔를 잘 안다 그러면서 걔는 어느 학교로 나왔고 막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결론은 걔 이름을 몰라. 그럼 결론은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그 정보를 쓸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못 쓰는 거지. 그런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수학 공부시키다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 어떠한 걸 정의했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공식만 외우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전형적으로 이제 수학을 못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는 친구들이죠. 당연히 못해요. 공식 언제 뭐다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뭔 공식이야? 의미도 몰라. 그냥 공식만 대부터 외우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면 망하는 거죠. 내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와서 내분이야. 그럼 내분을
사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내분한다는 거를 이거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데 이 점을 구할 때 봐봐 그냥 잘 보세요.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 있어. 난 사실 공식으로 구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이 좌표를 1이라고 할게. 이 좌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8이라고 할게. 됐어? 그럼 내가 여기에 3대2가 되는 이 점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되게 쉬워요. 잘 생각해봐. 먼저 이 길이를 구해. 이 길이 어떻게 되냐? 우리 은희야, 이 길이 뭐 어떻게 돼? AB 길이 어떻게 돼? 좌표 줬잖아. 1하고 8이라고. 어떻게 돼? 7. 8에서 1 빼면 나오겠죠? 이 길이가 7인 거야, 지금. 근데 이 전체가 지금 몇이야? B로 보자면 3대2니까. 5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인 거에 비율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머리 곱해주면 되는 거야? 7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야? 5분의 3을 하면 되겠지. 아니, 너무 어렵냐? 이 전체 길이가 7이라고 지금. 근데 이거 3대2로 내분했다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냐? 이 3에 거운되는 거냐? 전체가 7이라고. 그러니까 이 3에 대응되는 길이는 7 곱하기 5분의 3이 될 거라는 거. 왜냐면 이 전체가 7이잖아. 이게 전체가 5라고. B로 보자면. 그게 3만큼인 거야. 그럼 여기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진짜. 5분의 몇이 되는 거야? 7, 3? 21이 된다. 그럼 이 좌표는 뭐야? 1에다가 뭐만 더하면 되는 거야? 1만 더하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애들도 다 구해요. 이런 점들을 공식을 전혀 몰라도 구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고. 비례배분만 알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 내가 선생님 이 길이 구했어요. 7 곱하기 5분의 2 했어요. 그래서 5분의 뭐가 나왔어? 5분의 14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나? 8에서 왼쪽 같은 거 빼면 이 좌표가 나오는 거지. 오른쪽으로 가면 좌표에다 뭐 한다? 더하면 나오는 거고.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빼면 나오는 거야. 끝이야 이게. 공식 없어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자 이거야. 뭐 전혀 어렵지 않은 공식이에요. 몰라도 구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자 그러면 1차원에서 놉시다. 수직선에서. 자 A 좌표를 이제 x1 내가 아는 거야. B 좌표도 뭐다? x2 알아. 이제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뭐로 내분한다고요?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이때 요 좌표, 요 p 좌표를 내가 x라고 할게. 이 x 좌표를 구하자 이거야.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되게 쉬워요. 잘 봐. 이거 유도하는 거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턴아웃도 있어요. 자, 요 m에 대응되는 길이를 구해. 요 길이 구해. 너무 쉽죠? 어디서 어디 빼면 되냐, 하율아? 전체 길이에서 이 길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서 여기 빼면 되잖아. 오른쪽 거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면 길이가 나와요. 요 길이 뭐냐? x 빼기 x1이에요. 자, 너무 쉬워요. 뭐 이게 어렵다고 하면 할 말이 사실 없어요. 이것도 유도하지 못할 정도다. 그러면 난 고등학교 수학을 갖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유도하지 못할 정도면 사실 수학 공부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뭐 야, 은희야, 이 길이 뭐야? 끝났어요. 다 유도한 거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 풀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비례식만 쓸게요. 요 비례 m 대 n은 뭐랑 같다? 요거 x 빼기 x1 대 x2 빼기 x랑 같다. 다 유도했어요. 이제 뭐에 대해서만 풀어주면 되냐? x에 대해서만 풀어주면 끝나요. 뭐냐? 우리가 모르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x만 모르는 거고 다 알아요. 그럼 이제 내항하고 외항의 곱을 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제대로 나왔으면 내항과 외항의 곱을 같다는 정도는 배웠겠죠? 그래서 nx 마이너스 nx1 이렇게 곱하면 mx2 마이너스 mx가 나옵니다. 자 이제 x끼리 모을 거야. 그냥 계산해야 되거든. 이리로 넘겨요 x. 이리로 넘겨요. 그러면 이렇게 n하고 m이 플러스가 되니까 m 더하기 n의 x가 될 거야. 좌변은. 우변 이게 넘어오죠. 그럼 mx2 더하기 nx1이 되겠습니다. x값 구하는 거니까 m 플러스 n으로 나눠줘요. 이게 내분 공식입니다. 이게 내분 공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내분 공식이야. 뭐 유도 겁나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거 두 개 더한 게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게 분자로 가요. 이게 내분 공식이에요.
그럼 y좌표는 어떻게 해요? y좌표 따로 하면 돼요. 내분 공식을 y좌표로 또 y좌표끼리 따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왜 가능하냐? 닮음이니까. 자, 잘 보세요. 왜 이게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상관이 없냐? 자,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알아야 되니까. 자, 두 점 이렇게 주어졌어. 얘가 x1, y1이고 요 좌표가 x2, y2야. 그러면 이 내분점 요 m 대 n으로 내분한다. 여기서 m 대 n으로 내분한다 할 때는 봐봐. 이걸 쭉 내리면 x2로 쭉 내리면 이게 다 90도입니다. 이게 다 9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x2라 볼게. 그럼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좌표야. 여기가 이제 x2야. 그러면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겠지만 평행선과 기립이라고 해가지고 중2 때 배우는데 같은 기립이가 평행하게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도 같은 기립이를 띈다라고 하는 닮음이라는 걸 배워요. 뭐 이런 거죠. 닮음비. 닮음비. 이게 m 대 n이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비니까 m 대 n이 된다. 이렇게 배워요. 마찬가지로 y좌표도 띠리리린 띠리리린 여기가 쭉 가면 쭉 간다고 치면 여기가 y1이에요. 여기가 y 구하는 거야. 여기가 y2야. 그럼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뭐가 된다? m 대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1, y2로 m 대 n 내분점 구하면 y좌표가 따로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그대로 왔게 되니까 요 길이비가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x좌표는 x좌표끼리 내분점 쓰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내분점 쓰면 그게 평면좌표에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나온다는 거지. 이 개념 때문에.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x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원이 되는 거고 y좌표는 당연하지만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내분점을 통해서 요 좌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좌표가 요렇게 x좌표끼리 하고 y좌표끼리 한 거로 구하면 되겠다. 이게 3차원으로 넣어가면 좌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 뿐이지 다 똑같아요. 3차원으로 가서 이게 이제 수직선에서 한 다음에 2차원으로 확장시킨 거 3차원으로 가면 여기 좌표 하나가 더 추가돼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이게 내분이에요. 내분 정도의 공식을 아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개념 설명 끝났어요. 40번 갑시다. 자, 8,2하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7이었을 때 이거를 A, B를 몇 대면? 3대 2로 내분한다. 공식 쓰면 되겠죠? 3 플러스 2분의 대각선 마이너스 8이 16 이게 X좌표 3 플러스 2분의 3, 7에 21 2, 2, 4 요게 Y좌표 요게 P좌표 3대 2 내분 공식 쓴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5분의 10이니까 2, 5분의 25니까 2,5가 되겠고 얘랑 원점하고의 중점 좌표 5 원점. 자, 중점 어떻게 구하죠?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주면 되죠?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OP의 중점 좌표는 뭐가 된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니까 1,2분의 5가 되겠죠.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뭐 잠도 깰 겸해서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44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여 다들. 혹시 가장 수업하기 힘들 때가 바로 이때죠. 여러분들 계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다들 이제 시차 적응하느라고 힘들어질 때 이때가 가장 수업하기 힘들다. 우리 은희도 막 죽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수련회도 갔다 와서 피곤하고 지금 뭐 아닌가요? 안 피곤합니까?
시원하죠? 집에 가서 이제 영상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자,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면 A, B가 이렇게 있겠죠? A, B가 있겠고, A가 왼쪽에 이제 X좌표 기준으로 그냥 대충 수식선을 그려요. B가 9,8이면 얘를 몇 등분 한다고 했냐면 얘를 3등분해요.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해서 각각의 점을 PQ, 왜냐면 A보다 C가 더 크대요. 이렇게 3등분 되는 요 점을 바로 PQ가 되겠죠. 이렇게. 나는 뭐 개인적으로 잘 보세요. 이제 구할 때 사실 공식도 잘 안 쓰는 거 나오면 뭐 공식 써도 야 봐봐. 얘 그냥 1대 2 되는 점이야. 얘는 뭐야? 2대 1 되는 점인데 난 잘 쓰지도 않아. 봐봐 그냥 봐봐. X좌표 차이 몇이냐? X좌표 몇이야? 야 보니까 아이 9에서 3 마감 빼는데 어떻게 8이 나오냐? 12잖아. 야, 이게 12라고, X좌표 차이가. 그러면 3등분 하면 하나 더 몇이 되겠냐? 내가 봤을 때. 하나 더 몇이야? 4. 야, 4씩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니까? 이게 뭐 공식을 써야 되냐? 아, 모래사장에 뭐 공식 쓴 놈들이 있겠지. 근데 난, 이거 그냥 보이지 않냐? 그냥 보이면, 야, 이거 다음에 1이겠다. 4 더하면 이게 몇이야? 5겠다. 야, 이거 뭐 공식을 쓰고 있는 건 또 웃긴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내 말이 맞아, 틀려. 너 봤을 때. 이거 공 써야 돼? 자, 그럼 Y좌표 쳐볼게. 자. Y좌표차 몇이야? 태민아, Y좌표차 몇이야? Y좌표차 몇이냐고? 3등분 하면 하나당 몇이야? Y좌표 2. 2씩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2 더하면 몇이야? B는 4. 2 더하면 그다음 뭐야? 6, 그 다음 8, 끝. 이렇게 구하면. 아, 이거 뭐 내분점 써도 되지. 근데 뭐 당연하지만 선생님 이거 P는요 A, B의 1대1 내분점이에 공식 쓰면 돼요. 근데 Q는요 2대1 아씨 이거 뭐 이거 해야 되냐? 아 이거 해야 돼 진짜로? 어? 선생님 이렇게 야 선생님 절대 그렇게 안 풀이지. 이거 그냥 뻔한 문제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내 말이 맞아 틀려. 공식 쓸 거야? 아니, 뭐 공식 쓸 이유가 없다니까 이런 문제들이 솔직히 말해서. 난 공식도 안 써 이런 문제들을. 이거 왜 써? 시간 아까워 쓰는 게. 그래서 결론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C 곱해 요거 1 곱하기 5 빼기 BD는 4 곱하기 1 빼. 이게 답이에요. 5 빼기 24니까 다 뭐가 된다? 마이너스 1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푼다고 그냥 태민아 어려져? 공식이 더 쉬워? 아니 뭐 얘기를 해봐. 응? 공식으로 꼭 풀어야 돼 이거? 아니잖아.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 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45번 한번 볼까요? 45번 상문제 45번의 상문제를 줬어요. 자 좀 더 이제 수업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 풀어보세요. 내가 오늘 풀어줬던 것들 다 복습하고 놀지 마시고 웬만하면 정삼각형의 BC 위에 한 점 P를 둬요. 정삼각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이거를 내가 좌표평면에 그냥 시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원점으로 만들어. 자, 좌표평을 시키는 거야. 이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 한 변의 길이를 뭐로 두는 게 제일 편하냐면 2로 둡니다. 뭐로 둔다고요? 한 변의 길이를 2로 둬요. 그래서 이 좌표평의 핵심이야. 이게 2로 두면 여기 좌표 뭐가 나오냐면 1,0이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게 한 변의 길이 2로 두는 게 가장 깔끔하게 좌표평면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들의 대부분이 핵심이 뭐냐면 좌표평면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게 핵심이야. 이때 이 좌표는 뭐가 되냐? 1대 2잖아. 그럼 여기 몇이야? 루트 3이겠지. 여기가 0,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BC 위에 이게 A라고 할게. 이게 B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BC 위에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 P가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P가 있다고. 여기 P가 있는 거야. BC 위에 P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P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P 좌표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당연하겠지만 A,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BC 위에 있으니까. 근데 A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1 사이에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좌표 평면화 시키는 게 문제에서 거의 90%야. 시키면 끝이야. 왜냐면 그 다음 공식이니까. 그게 능력인 거지. 이번 시험에서 첫 번째 앞단원의 가장 핵심. 그러면 봐봐.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점을 구하면 이게 B로부터 C로부터 M 대 N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치? 다 했어. 자, 만약에 내가 이 45번을 만약에 봐봐. 태민아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줬어. 그럼 이건 쉬운 문제일까 어려운 문제일까? 쉽지. 야, 다 좋잖아. 그럼 이 문제가 상문제인 이유는 누가 좌표 평면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문제가 된 거야? 내가. 우리한테 맡긴 거야. 그게 상문제인 거야. 야, 이렇게 그림 다 그려주잖아? 이게 뭐가 어렵냐? 이게 어려울 게 있어? 자, 그러면 AP의 제곱이랑 BP의 제곱의 소값이니까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2차 함수의 최대차수잖아. 아, 맞아, 안 맞아? 아니야? 2차 함수 최대차수 아니야? 아, 방금 배웠잖아. 그럼 AP 제곱 구해볼게. A랑 P니까 A, 0이니까 A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야. 그러니까 A 제곱하고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BP 제곱 해볼까? A 플러스 1이죠. 여기서 여기다 빼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X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1 빼는 거지. 그럼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2차 함수야. A 제곱, A 제곱, 2A 제곱. 플러스 2A. 3, 1이니까 반대. A 언제 때 최소냐? 지겹잖아. A 언제 때 최소야?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A 언제 최소야? 마이너스 2 곱해. 마 4분의 2잖아.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0일 때가 최소라. 그럼 요 길이가 몇이야? 2분의 1인 거고. 요 길이가 몇이야? 2분의 3인 거잖아. 그러면 요 P좌표는 몇 대 몇 내분점이 되는 거냐? 하유라. 그래, 그게 답이야. M 대 N이 1대 3인 거, 그래서. M 대 N이 1대 3이라고. M 대 N이 그래서 1대 3이기 때문에 M 플러스 N 구하라고 했냐? 몇이야? 4죠? 됐어? 근데 PC 좌표는 2B로 정해야 되나요? 내가 정한 거지. 한 변에게 2로 한 거지, 그냥. 한 변에게 2로 정한 거야, 내가. 미지수 놓을 필요 있냐? 계산만 복잡하더라, 미지수 놓으면. 웬만하면 미지수 놓지 마세요. 왜냐면 미지수 놓으면 놓을수록 계산 복잡해져, 안 복잡해져? 복잡해진다. 근데 자꾸 그냥 부여하면 되지, 뭐. 내 마음대로. 게다가 이런 게 핵심인 거야. 그냥 이런 풀림인 거야. 그냥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2차 함수 채택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알아두시고요. 이런 스킬들. 이렇게 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6번으로 봅시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 거야. 너무 허무하죠? 그림만 그리면.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A 대 1대 A로 내분하는 점. 자, 이때 잘 보세요. 가끔 이렇게 나와요. 이제 공식 쓸 건데, 이럴 때 이제 공식이 빛을 발하죠. 자,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면, A 대 1대 마이너스 2로 내분했을 때, 내분점을 구합니다. 근데 걔가 1사분면에 있대. 이게 뭔 소리야?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그러면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쓰고, 연립부등식 가라! 그 얘기야. 이것 중에 더 몇이냐? A랑 B만한테 더 몇이야? 1이죠? 그지? 분모는 뭔가 다? 1인 거야. 그죠? 그리고 잘 봐. 기본으로 더할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안 돼. A하고 1-A가 뭐가 나오면 안 돼? 음수가 야 1대 마이너스 3 내분점 이런 게 있겠냐 없겠냐? 있겠어 없겠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얘네 둘 다 양수해야 되니까 A도 양수, 1-A도 양수 되니까 일단 A 값의 범위가 A는 1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때 A 값의 범위가 0부터 A는 1 사이. 이게 먼저 기본 삭제가 돼야 돼. 왜냐면 이게 음수가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야. 음수가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부점 구해봅시다. 이거 더해서 분모야.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곱해. 6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a. 이게 x좌표. y좌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 마이너스 2a. 이렇게 곱해. 5 빼기 5a. 여기 계산해보면 9a 빼기 3 마이너스 7a 플러스 5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1,3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기본으로 들어가. 범위에서 요거 9a 빼기 3은 양수다. 얘도 양수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만약에 2, 3면 점이라고 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겠고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또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1, 3면이 했으니까 둘 다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냐? a는 3분의 1보다 크겠고요. 요거는 a는 7분의 5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립부등식을 한번 해봅시다. 0부터 1까지가 첫 번째 있겠고요. 두 번째는 a가 3분의 1보다 크다. 3분의 1보다는 크겠고요. 그 다음에는 7분의 5보다는 작다. 공통된 범위 하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7분의 5보다는 작다.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49번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9번. 한 문제인데 도전! 49번 도전! 도전 갑니다.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Y좌표가 0이라는 걸 쓰라는 얘기야, 결론은. 자, 한번 계산해보세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A, B, C를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M는 0보다 크다. 맨 처음에 이제 y좌표가 0이니까 이렇게 y좌표끼리 곱한 거. 분모는 생각할게. 이렇게 y좌표끼리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bn은 0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y좌표 어차피 분자만 볼게. 분모는 n 플러스 m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x좌표 0이죠. 그러면 이렇게 x좌표. 마이너스 2m an 마이너스 2m 플러스 an은 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로 정리해줘야 될 것 같냐? 우리 하유라. 뭐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이식 나온 거에서. 힌트들을 잘 봐. 지금 어떤 힌트가 크리티컬한 힌트냐?
일단 MN은 0보다 크다 그랬고 가장 크리티컬한 힌트는 A, B가 뭐 이하의 자연수다? 1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우리가 뭐로 정리해 주냐면 A와 B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 뭐로 정리해 준다고요? A와 B. A와 B로 정리해 준다고. 왜냐? 누구 써야 되니까? A, B가 10 이하의 자연수다. 근데 요 문제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거든? 뭐 당연히 그냥 뭐 X축이 있다. Y좌표 0이다. Y축이 있다. X표 0이야. 어렵지 않아. 그 다음부터 못 풀어. 그래서 여기서 뭐 할지 몰라.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게 뭐예요? I don't know. 이거 끝난 거죠. 자, 그럼 넘어갈게. Bn은 4m이 되는 거고 B는 뭐가 된다? m분의 4m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나요? 여기서도 AN은 뭐가 되냐? 2m이 되는 거니까 A는 m분의 2m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 요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얘는 n분의 n의 2배고 얘는 n분의 n의 3배니까 이 B좌표가 A좌표의 몇 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몇 배가 되죠? 몇 배 됩니까? 2배. B좌표가 A좌표의 2배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B가 자연수니까 A가 자연수 넣으면 B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A가 1이면 B는 몇인 거야? 2. A가 2면 B는 몇인 거야? 4. 그래서 A가 어디까지 갈 수 있죠? 5. A가 5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B도 몇 개 나오는 거야? 5개. 그러면 총 몇 가지의 삼각형이 나오겠어? A, B가 총 5개가 나오니까. 5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5예요. 그래서 요게 A가 1일 때 B가 2. 첫 번째 삼각형. A가 2일 때 B가 4.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A가 5일 때 B가 10. 왜냐? 넘어가면 안 돼. A, B는 1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A, B 좌표가 총 5개가 나오니까 삼각형도 5개가 나온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 B 구한 다음에 이 관계식을 찾아내는 거죠. 미수를 없애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문제가 됐어요. 관계식 찾아내는 것 때문에. 자연수 힌트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만 남긴 거야. 선생님 왜 N하고 M은 사이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다고요? 누구 힌트 쓰려고? A, B 힌트 쓰려고. A, B가 남아야지 A, B가 10 이하의 자연수를 쓰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 M하고 N을 남기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당연히 M은 사라지게 만들고 A, B만 남겨야 되는 거야. 왜냐? 요 힌트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죽었고요. 이제 거의 나중에 이제 헤드뱅잉을 하겠죠. 자, 유형 9번. 유형 9번 문제 풀 때 별표 하나 치세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유형 9번 문제 별표 치세요. 정말 자주 튀어나옵니다. 얘도 뭐 최대 최소값 문제 말고도 유형 9번 50번 문제 무게중심까지는 별표. 자, 봅시다. 자, 이때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 그림을 그려야 돼. A좌표가 5,-2고 B가 -1,4일 때 직선 AB에 있고 AB가 뭐다? 3BC다. 요 문제 풀 때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야. 요 문제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다 봐봐. 이때 내가 이거 좌표 표면 다 그릴 필요 없다겠어. 뭐 그리는 게 좋냐면 그냥 수직선을 그려. 뭘 그리라고요? 수직선. 그러니까 Y좌표 생각하지 마. 무슨 좌표 생각하지 마? Y좌표 생각하지 마. 그릴 때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으냐? X좌표만 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수직선이 쫙 있는 거야.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 거야. 여기에 X좌표 위주로 봐야 돼. -1이 작냐, 5가 작냐? 그럼 마이너스 적어야 돼. X좌표로 항상 그림을 그려. 그럼 여기다 B좌표가 -1, 달아봤어. 그 다음에 A좌표가 뭐다? 5,-1을 적어. 그러니까 Y좌표는 신경 쓰지 마.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는 건데, 잘 봐. 여기서. 이게 AB야. 이때 AB가 있고, 이제 BC가 있는데, BC가 1이었을 때, AB는 뭐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3이니까 3이 되는 거야. 자, BC 길이가 1이었을 때 AB가 뭐 된다고? 3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 AB 길이를 뭐로 봐야 돼? 요 AB 길이를 3으로 봤을 때, 요 AB 길이를 3으로 봤을 때, BC, B로부터 C의 거리는 몇이 돼야 된다고? 1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두 군데 있을 수 있는 거야. 봐봐. 이거를 3등분 때렸어. 내가 이거를 3등분 때렸어. 이렇게 3등분 때렸어. 이 3등분 때린 거를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C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가 C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1인 거야. 이 길이가. 이해됐어? B로부터의 길이가 C까지 그래 1이야. 근데 왼쪽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갈 수도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때 봐봐. C의 좌표를 모두 구해라 안 구해라? 구해라 이거야. C의 좌표를 구해라 이거야. 그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봐. 내가 말했잖아. 내 공식 잘 안 써요. 이런 문제 풀면. 그래 그랬잖아. 봐봐. 야, 이 길이 몇이냐? X좌표 길이 이 차이 몇이야? X좌표 차이 몇이야? 그럼 하나당 몇이야? 2잖아. 그럼 여기 2는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1이야. 여기는 2를 뺐겠지. 그럼 여기 몇이야? X좌표 몇이겠어? 마삼이지. 이런 거야. 마삼이야 여기는. 아니 그래 안 그래? 내 말 TS 맞아. 좀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애들 어떻게 푸냐면 봐봐. 이거 좌표 찾아보잖아? 그럼 어떻게 푼지 알아? 잘 봐. 이게 더 어려워. 이게 더 시간 오래 걸린다고. 솔직히 말해서. 이 점 찾아보면 이 BA로부터 1대 2 내분점을 찾아요. 공식을 쓰겠지.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푸는지 알아? 얘는? 봐봐. 이번에는 요 시점을 찾으라고 하면 요 시점을 좌표평가를 시킨 다음에 요 시점과 A점으로부터 1대 3 내분점이 B다라면서 또 시점을 찾아요. 이게 빠르겠냐? 아니면 내가 방금 한 게 빠르겠냐? 묻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떤 게 빠르겠냐? 너 어떻게 빨아? 꼭 공식 써야 돼? 꼭 써야 돼? 봐봐. 이거는 또 외분점이어서 얘랑 얘를 봐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 이게 까치는 거잖아. 이게 봐봐. 이렇게 복잡하게 안 구해라.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이렇게 푸는 거 나 되게 싫어해. 이렇게 복잡하게 푸는 거.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푸니까 이거를 C1은 뭐 BA로부터 1대 4분점. 그래, 좋아. 얘까지 뭐 그렇다 쳐. 얘는 또 얘를 좌표평면화 시켜서 미지도 둔 다음에 C2랑 A로부터의 1대 3 내분점이 마이너스 1,8에서 얘를 또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복잡한 거지. 복잡한 거지. 그럼 이제 Y좌표 볼게. 자, 4하고 마이너스 2면은 얘가 더 크네. 이 좌표 차이 몇이야? Y좌표도 6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하나당 몇이야? 3등분해서 2잖아. 봐봐. 여기서 내려가는 거야. 여기가 더해지는 거야. 빠지는 거야? 2 빠져. 여기 몇이야? 2 빠지니까. 2잖아. 2 더해. 여기 몇이야? 2 더하면 6이잖아. 끝이야. 그러니까 어느 게 낫냐 이거지. 아니 이게 어차피 이게 Y는 반대야. 지금 반대로 됐어. 내가 지금 대충 그렸기 때문에. 이게 답이야. 두 개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분점 공식을 썼어 안 썼어? 전혀 안 썼다고. 난 내분점 공식 쓴 적이 없어. 그냥 그림만 그려서 그냥 내가 그냥 푼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은 그냥 거들 뿐인 거야. 무조건 내분점 공식에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이게 더 편하네? 그럼 이거 쓰는 거야. 이게 공식 쓰는 게 더 편하네? 공식 쓰는 거야. 여기 메모되지 말라고 수학 공부할 때. 대부분 써서 못할수록 공식에 메모돼. 그러면 더 복잡하게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훨씬 빠르지. 아니 공식 쓰는 애들이 공식 쓰는 게 빠르겠냐? 얘가 빠르겠냐? 네가 봤대. 이거 빨리 되잖아. 이거 금방 구해. 몇 초 걸리지도 않아. 직제라니까? 이게 뭐 몇 초 걸리겠냐? 이게 걸리지가 않아 그냥. 나는 이렇게 풀지. 선생님은 그렇게 안 풀지. 공식 안 쓴다니까. 선생님 하면 학창시 때 공식 외운 적도 없어. 이 공식을 그냥 필요하잖아? 내가 유도해 그냥 써. 그냥 항상 그래왔어. 그러니까 너네 이제 가르치니까 막 공식도 다 유도해주고 공식도 다 외우라고 시키지. 사실 선생님이 학창시 때 공식 외운 적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수학 문제 풀 때. 몇 가지만 딱 외워. 뭐냐? 그냥 풀었을 때 계산 겁나 복잡한 공식 있잖아. 그런 건 외워.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정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 그 공식 안 쓰잖아? 계산 또 빡세. 그런 것만 외우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거 말고는 공식 거의 안 해요. 별로 안 해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공식 안다고 엄청나게 빨리 풀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잘 안 해요.
공식을 항상 그래왔어. 자, 일단 알아두시고요. 요 문제. 자, 그러면 이렇게 내는 문제 대충 느낌 왔지? 이거 느낌 왔지, 이거?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이때 봐봐. 이렇게 내분한다라고 주는 문제를 어렵게 주면서 어떻게 주냐면 내분한다는 걸 안 줘. 봐봐. 여기 문제 어렵게 내잖아? 자, 나올 수 있어.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조금 기억해. 52번에다 별표를 좀 치세요. 봐봐. 이 길이비를 줘야 되는데 길이비 대신에 뭘 주냐면 넓이비를 주는 거야. 이 문제의 유형이 요즘 많이 나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길이비를 대놓고 주면 야 이거 대놓고 주면 뭐 틀리겠냐? 틀리겠냐 안 틀리겠냐? 이점이 틀리겠다 안 틀리겠어? 틀릴 리가 없잖아. 이거 왜 틀려? 아 이거 뭐 길이비 이거 1, 2, 이거 3인데 이거 1, 2, 4래. 이거 왜 틀리겠냐? 좀만 연습하면 다 맞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비를 대놓고 주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고. 그게 뭐냐? 넓이를 주는 거야. 요즘 이게 대세야. 자 52번을 볼게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틀리잖아? 그럼 이거 공부 안 하는 놈들이야. 솔직히 말해 이거 왜 틀려? 공부하면 다 맞아 이거.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렵다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그럼 뭐에서 갈라지냐? 52번 같은 문제도 갈라진 거야. 봐봐. 잘 봐봐. 자 A가 3,4야. 3,4고 A가 3,4고 B가 0,6이야. 이거 그림 좀 그지 같네. 좀 너무 위에 올라가네. 3,4를 좀 줄이자. 3,4고 0,6이야. B가 0,6이야. 자, 잘 보세요. 이때 직선 AB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 자, 직선이 있어. 쭉 그려볼게요. 아이씨, 그림이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AB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 위에 C가 있어. 여기 위에 C가 있는데 잘 봐. 여기 위에 어딘가에 C가 있는데 C가 보니까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C가 A가 음수니까 C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A가 음수래. A가 음수니까 2, 4분면에 있는 점이야. 이때 잘 봐봐. OAC의 넓이가 어떤 넓이가? 여기가 원점이야. 요 넓이가 이 넓이가 몇이래? 이 넓이가 몇이래? 이 OAC 넓이가 몇이래? 45래. 자, 이게 지금 봐봐. 이 문제가 그럼 뭐냐면 넓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비를 준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문제 잘 봐야 돼. 요즘 머리 잘 넣어. 넓이로 길이비를 줘. 대놓고 안 준다는 거야. 길이비를 대놓고 주니까 애들이 너무 쉽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봐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첫 번째 넓이야. 왜냐면 다 줬어. 0,6, A, 5. 다 알지? 맞아 안 맞아?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몇이야? 6이잖아. 6이죠? 여기 높이 몇이야? 3이잖아. 그럼 몇이야? 6, 3, 18하고 이로 나누니까 9가 되는 거지. 여기 넓이가 9라고. 그럼 여기 나머지 넓이가 뭐가 되겠냐? 전체가 45니까 3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 9랑 36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비니까 이 길이비가 밑변의 길이비가 뭐가 된다? 1대 4가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 길이비랑 여기 길이비가 1대 4라는 거를 넓이로 주는 거야. 감춰가지고.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다. 왜냐?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이랑 삼각형이랑 높이는 똑같아. 이게 만약에 수직이다 보면 이게 높이야. 그러니까 얘도 이거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도 이거 곱하기 높이야.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넓이비는 무슨 비가 된다? 밑변의 길이비가 된다. 이게 언제 배우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삼각형에서 선을 내리잖아? 그럼 무조건 높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때 넓이비는 밑변의 길이비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45를 줬잖아. 또 좀 따치는 게 이 9를 구해내야 돼. 이 9는 또 어떻게 구했냐? 다 준 게 여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를 알면서 여기 길이 안 하니까 이게 1대 4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어렵게 된 거지. 봐봐, 이 길이를 안 줬잖아. 넓이만 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지 알겠어? 길이를 안 줬다니까 넓이랑 다 숨겨놨어. 그게 빡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어렵게 되면 이렇게 주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기억해야지. 아! 선생님이 넓이비를 줬다 그러면 그때 뭐를 기억해라? 아, 그게 길이비일 수 있다. 그걸 기억해야 돼. 길이비를 구해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도형이랑 숨겨가지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그냥 암산을 해보자. 자, 3에서 0이지. 이게 3 차이야. 3 차이가, X좌표 3 차이가 1이야. 자, X좌표가 3 차이가 1이었어. 그럼 4 차이는 몇일까? 3 차이가 1이야. 4 차이는 몇일까? 12. 그러면 요 A좌표는 뭐가 될까? 요 X좌표 뭐가 되겠어? 12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3 차이가 1이라면. 그럼 4 차이는 몇이 되는 거야? 12라면. 0에서 12만큼 빠졌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2좌표가 나오겠지. 이게 1대 4라면, 그러니까 3대 12일 거 아니야. X좌표 차가. 여기 X좌표가 3하고 여기 X좌표가 0이잖아. 이 길이가 3이었으니까 이게 12가 되겠지. 그럼 여기 빠져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럼 Y좌표 볼게. Y좌표 이거 차이 몇이죠 이거? 2잖아. 보여? 그럼 4이면 Y좌표 차 몇이겠어? 8? 아, 지금 1인 게 2잖아. 그럼 4면 8이잖아. 그래서 8을 더해. 쭉에다 8 더하면 몇이죠? 그래. 그래서 14. 이게 시작표야. 이겁니다. 뭐, 내분전도 안 썼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게 A인 거야. A가 마이너스 10인 거고, B는 14인 거야. 그래가지고, A다가 마이너스 2배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하면 24. B를 더해. 14를 더해. 몇이 나온다? 답은 38이다. 답 있어요? 38 있습니까? 답이야. 자, 다시 한번. 요거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오늘. 조금 짝치는 문제였는데, 요즘 문제가, 일단, 얘는 기본인 거야. 야, 이거 이렇게 기본으로 줬는데 틀리면, 떼찌. 그 다음에, 뭐, 내분점 구하다 이렇게 안 줘. 대놓고.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도록 절대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본이야. 그림 그려야 돼. 이게 기본이야. 요런 문제도 당연히, 뭐, 내분점 공식 써서 풀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한 것처럼 풀 수 있어야 돼. 둘 다 돼야 돼. 근데, 뭐, 해보면 알겠지만요. 선생님 방법이 훨씬 편해요. 하다 보면, 아, 선생님 이거 꼭 공식 외워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냐면 이런 거는 오히려, 봐봐. 이거 공식 안 쓰고 C1C2 구하기 쉽잖아. 근데 공식 쓰면 이거 내분점 따로 하고, 여기 내분점 따로 하고, 이거 겁나 짜칩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거. 오늘 하이라이트. 자. 길이비를 대놓고 주면 너무 쉬워, 안 쉬워? 쉬우니까, 어디다가 길이비를 숨겨놓는다? 넓이에다가 숨겨놓는 거야. 이게 요즘 트렌드야. 그러니까 길이비를 안 줘. 이렇게 안 보이게 줘. 이게 길이비가 뭐게 이렇게 주는 거지 숨겨놓는 거야. 요즘 이게 트렌드야.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게 숨겨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아! 선생님께서 넓이를 줬다. 그 넓이가 뭐로 연결된다? 길이비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넓이 줬잖아? 뭐 어쩌라고. 이러고 끝나는 거야. 길이비를 안 구해. 그 문제가 안 풀리는 선생님이 망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비를 통해서 뭐를 유추해야 된다? 넓이비에서 뭐를 유추해야 된다? 길이비. 내분점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또 내분 공식을 쓰지도 않았어. 내분 공식 썼다 안 썼다? 안 쓰고 있어요. 계속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필기하면 여기까지니까 유형 9번까지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해주고 나는 뭐 기본이 조금 어렵다라면 뭐부터 풀면 되는 거야? A스텝. 근데 A스텝을 풀다가 개념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럼 개념 플러스 유형이 있겠죠. 특히 영상도 다 있어 없어? 다 올라와 있어 아니면 안 있어? 유튜브에. 있잖아. 자기가 잘 모자란 부분들 난 더 개념 강의를 더 자주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그거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전 개념은 오늘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문제만 풀겠어요. 그럼 뭐 A스텝. 아, A스텝은 내가 많이 풀었어요. 내가 방학 때 공부 겁나 열심히 했거든요. A스 패스. 근데 나는 좀 A스텝을 풀어야 될 것 같아. 나 별로 연습을 안 했어. A스텝 풀고. 계단 연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B스텝 풀고.
다 풀고 이제 모자랐어. 선생님 제가 필체 풀려다 보니까 필체비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이트 댄 하는 거 있잖아. 거기 먼저 푸는 거야. 라이트 댄 풀고 풀면 돼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내가 이게 좀 어려워.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뭐 괜히 어려운 거 할 필요 있어? 다 돼 있잖아. 영상 다 있고 모든 게 있잖아. 선생님도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수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뭐라고 했냐면 반복이야. 뭐라고요? 반복. 학교 수업 들을 때 웬만하면 잘 들으세요. 반복을 많이 해야 돼. 개념이 머릿속에 거의 어떻게 되냐면 세뇌가 될 정도로 듣는 게 제일 좋아. 세뇌가 될 정도로. 당연히 학교 선생님마다 나랑 다르게 설명하겠죠.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잘 설명하는 게 높진 않아. 높진 않겠지만 그것도 내가 들으면서 반복의 기회를 삼으라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이게 개념이 거의 인치심을 받듯이 성경용어로 인치심을 받다. 딱 찍는 거 있잖아. 노예들한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노예 딱 아니지 그 뭔지 그지? 아니잖아 그지? 그 불로 딱 치져가지고 그거지 그게 이제 인치심.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내 머릿속에 있으면 수학이 등급이 올라가는 거야.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믿으세요. 안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거야. 그냥 개념이랑 같이.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만 몇 개 좀 많이 열심히 풀잖아. 그럼 곧바로 수직 상승이야. 성적은 100%예요. 안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 대부분 애들이 왜 성적이 안 오느냐? 개념이 애매해. 개념이 애매한데 문제도 애매하게 풀어. 그러면 이게 이도저도 아니겠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맨날 문제 풀어도 내가 시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난 수학을 못하나 자괴감이 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연결돼서 방학 때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겨울방학 있을 거 아니야. 이제 2학기 끝나면 2학년, 1학년 이제 겨울방학 오겠죠. 그때 한번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하고 해서 올라가잖아. 내가 말했잖아. 성적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타협받아서 공부하는 거야. 그런 건 없어.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 몇십 년을 가르쳤지. 몇십 년 가르쳤냐, 선생님 벌써. 선생님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과외하기 시작했거든. 선생님 모든 알바는 다 과외야. 거의 과외만 했어. 그리고 박사과정 때는 다 고액과외야. 한 번 가면 돈 겁나 받았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돈을 받았죠. 거기서 10년이 됐는데. 자, 그때 선생님 한 번 갔다. 얼마 받았을까? 2시간 가르치러 왔어. 얼마 받았을 것 같습니까? 가르치러 가지고. 2시간 얼마 받았을 것 같아. 가가지고. 얼마 받았을 것 같습니까? 너 얼마 받았을 것 같아? 선생님 가가지고. 2시간에서 얼마 받았을 것 같아? 응? 선생님 그 당시 때 25만 원씩 받았습니다. 2시간. 여러분들 지금 무슨 값이죠? 여러분 한 달 뭐죠? 한 달 무슨 용이죠? 지금? 여러분 한 달 수강료예요 거의. 거짓말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닌가? 딱 2개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벌까요? 400이에요. 정확하게. 딱 2명 하면 몇 명 하면요? 2명 하면 선생님 좀 잘 벌었어요. 학창 시절 때도 박사과정 때도 그냥 과외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워낙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냥 값싼 강의죠. 지금 여러분들 한 달 수강료가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받았던 한 번 간 수강료밖에 안 돼요. 2시간 가르치러 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엄청 싸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선생님이 그렇게 싸게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여기 싸게 가르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집이 어려워도 공부하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선생님 뭐 나름대로 선생님 가르치는 거에 자부심이 있어요. 선생님 엄청나게 많이 치고 연구도 되게 많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믿으시고요. 웬만하면 믿으세요. 거짓말 안 해요. 어떤 놈이 올라가냐? 개념 열심히 하는 거. 복습 많이 하는 거. 무조건 올라갑니다. 믿으세요. 그래도 안 올라가면 나한테 돌을 던지라니까. 근데 안 올라갔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요. 그러면 책임지고. 근데 이제 믿질 않아요. 자기 해서 못 믿나?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안 나빠요. 근데 말했잖아. 너도 얘기했잖아. 하율이한테. 내가 너 하면 올라갈 거라고 해서 안 올라가려고 그랬어. 안 올라가라는 때는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아, 잘.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될 애들한테 하면 너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왜 안 되려는 때가 무슨 뭐 희망 고문하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될만 하는 애 가끔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지. 걔한테 그냥 기분만 해라. 우리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보자. 수학은 너 작성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될 만한 애들한테 내가 하라 그래. 왜냐? 하면 올라갈 게 보이니까. 아니, 하면 안 올라갈 거 안 보이면 하라고 하진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시켰어. 그 얘기는 뭔 소리야? 가망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하라고 시키면 가망성 있는 거야.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시키려고 하는 거야. 정신 차려서 해라. 어차피 마지막은 너네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안 될 애들한테는 희망 고문을 내가 잘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괜찮아. 여기 다 하면 올라가. 올라갈 만한 애들이야. 뭐 1등급까지 갈 만한 애냐 아니면 2등급에서 끝나냐 뭐 그런 정도의 값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강의 듣는 거 열심히 들으면 올라갈 만한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예요. 특히 뭐 성사고는 진짜 마음 잡고 각 잡고 공부하면 성적 올리는 건 내가 봤을 때 1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2등급까지 프리패스야. 마지막 1등급? 1등급도 좀만 하면 나오지 뭐. 성사고 솔직히 말해서 백양고도 조금 열심히 하면 2등까지 그냥 가요. 요즘은 2등급은 어렵지 않다고 봐. 진짜로 마음 잡고 하면은 뭐 내가 가르친 거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 숙제 다 하고 거의 그런 애들이 없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지만 내가 내주는 숙제량은요 대형 학원에 비하면 몇 분의 몇이라고 할까? 5분의 6분의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 숙제를 많이 내주지도 않아. 근데 이것도 안 해. 안 나오는 거지. 뭐 이게 최소한인 거야. 최소 마지노선을 주는 거야 나는. 이것도 안 하는데 그 정도 성적이 나온다. 그게 기적이야. 그건 아닌데 나오잖아요? 그럼 알죠? 여러분 머리가 겁나게 좋은 거야. 나랑 관계가 없어. 그냥 여러분 머리가 겁나게 좋은 거야. 그걸 했는데 나 나올 정도야. 그러면 진짜로 상위 0.05% 안에 들만한 그 정도의 머리인 거야. 그것도 공부를 안 하는데 그 정도 나오면 성적이. 엄청 머리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절하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해야 돼,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이제 감사 그 헌금도 하고 그냥 너무 좋은 머리 주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야.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면 나와요. 믿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피감 여기까지 하고 뭐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영상은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해라? 첫 번째 쉬는 시간이 되면은 대표 문제 풀어봐. 상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해봐.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하는 건 뭐다? 뭐 내가 개념 좀 부족한 것 같아. 개념 플러스 유형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난 뭐 내가 문제가 다 잘 풀려. 그냥 쌤 풀어요. 근데 나 쌈 풀기가 조금 빡센 것 같다. 그러면 라이트 쌤 먼저 풀던지 아니면 뭐 개념 플러스 유형부터 다시 푸세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거기를 풀면 돼. 차근차근 올라오면 돼.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뭐 그동안 말했지만 공부 안 했던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조금만 하면 다 이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기존에 했던 애들이 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이요 다 멍청이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공부한다고 금방 따라잡히다? 그럼 다 수학 말로 먹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길게 보고 가야 돼. 내가 과거에 공부를 안 했을수록. 근데 어느 순간 따라잡을 수 있어. 효율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근데 뭐 단순간에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국영순 그런 게 없어. 단순간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